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 동아시아의 하늘을 뒤흔든 한 젊은 왕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적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광개토대왕.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갈 이야기는 그의 위대한 정복 전쟁이 아닙니다. 바로 그가 남긴 두 개의 거대한 미스터리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왜 그토록 강력했던 정복자가 겨우 39세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까요? 두 번째, 그의 무덤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서기 391년 고구려 왕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고국양왕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왕위는 그의 아들인 18세의 담덕에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주에 가까웠죠. 당시 고구려는 사면초가의 상황이었습니다. 북쪽에서는 후연이 압박해오고 남쪽에서는 백제와 신라가 연합하여 고구려의 영토를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왜군이 한반도 남부에서 세력을 확장하며 백제와 손을 잡고 고구려를 위협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8세의 어린 왕 담덕. 그가 즉위했을 때 대신들 사이에서는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과연 이 어린 왕이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지만 담덕은 달랐습니다. 즉위하자마자 그는 놀라운 결단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내정을 정비하고 군사력을 재편성했습니다. 그리고는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서기 392년 즉위 1년 만에 그는 백제의 관미성을 공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격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전면전의 선전포고였죠. 18세의 왕이 동아시아 전체에 던진 도전장이었습니다. 그 후 22년간 담덕은 말 그대로 무적이었습니다. 그의 군대가 지나간 자리에는 고구려의 깃발이 펄럭였고 그의 이름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396년 백제 왕도 한성을 함락시켰습니다. 백제왕 아시는 왕궁에서 도망쳐야 했고 고구려군은 백제의 58개 성을 점령했습니다. 이때 포로로 잡힌 백제 백성만 8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400년에는 가야와 신라를 괴롭히던 왜군을 격파했습니다. 임나가라에서 벌어진 대전투에서 고구려군은 왜군 주력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이 승리로 한반도 남부의 정세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리고 407년 그는 북쪽으로 진군하여 요동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이로써 고구려의 영토는 만주 전체와 한반도 대부분을 아우르는 거대한 제국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광개토대왕이라 불렀습니다. 넓게 땅을 열어젖힌 위대한 왕이라는 뜻이었죠. 이 이름만큼 그에게 어울리는 칭호가 또 있을까요? 하지만 바로 여기서 첫 번째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서기 413년 광개토대왕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39세였습니다. 22년간 무패의 전쟁을 이끌어온 정복자가 아직 젊음이 넘치던 39세의 나이에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토록 강인했던 왕이 왜 이렇게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을까요? 역사서들은 그의 죽음에 대해 놀랍도록 침묵합니다. 삼국사기에는 단 한 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죽었다. 그뿐입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보통 위대한 왕의 죽음에 대해서는 상세한 기록이 남게 마련입니다. 병사했다면 어떤 병으로 죽었는지, 전사했다면 어느 전투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렇다면 가능성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가설은 전쟁의 후유증입니다. 22년간 끊임없이 전쟁을 치렀으니 전투 중에 입은 상처들이 누적되어
결국 목숨을 앗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의학 기술로는 깊은 상처나 내상을 완전히 치료하기 어려웠으니까요. 두 번째 가설은 과로사입니다. 광개토대왕은 직접 전투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정치와 행정까지 모두 관여했습니다. 22년간 잠시도 쉬지 않고 국정을 운영하며 전쟁을 지휘했으니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가설, 그리고 가장 음모론적인 가설은 암살입니다. 그토록 강력했던 왕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이에 대한 역사서의 침묵. 혹시 왕실 내부나 외부의 정적들이 그를 제거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하지만 진실은 16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스터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광개토대왕의 무덤입니다. 현재 중국 지린성 지안시에는 거대한 돌무지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높이가 13m에 달하는 이 거대한 구조물을 사람들은 장군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광개토대왕의 무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장군총 근처에는 광개토대왕 릉비가 서 있습니다. 높이 6.39m의 이 거대한 비석에는 광개토대왕의 업적이 1775자의 한자로 빼곡히 새겨져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고대 금성문 중 하나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능비가 있는 곳 근처에 왕의 무덤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장군총이 광개토대왕의 무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규모입니다. 장군총은 분명 거대하지만 광개토대왕만큼 위대한 정복자의 무덤치고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중국 한나라 황제들의 무덤이나 신라 왕들의 무덤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소박한 편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구조입니다. 장군총은 전형적인 계단식 돌무지 무덤인데 이런 형태의 무덤은 주로 고구려 초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광개토대왕이 활동하던 사해 5세기에는 좀 더 발달된 형태의 무덤이 일반적이었죠. 세 번째 문제는 부장품입니다. 장군총은 이미 오래전에 도굴되어 내부가 텅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도굴 과정에서 나온 유물들을 살펴보면 광개토대왕 시대보다 조금 이른 시기의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장군총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일부 학자들은 광개토대왕의 아버지인 고국양왕의 무덤일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더 이른 시기에 어떤 왕이나 왕족의 무덤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광개토대왕의 진짜 무덤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안 지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장군총 외에도 수많은 고구려 무덤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태왕릉, 임강묘, 우사나 고분군 등 크고 작은 무덤들이 수십 개나 됩니다. 이 중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태왕릉입니다. 장군총에서 동북쪽으로 약 4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무덤은 장군총보다 훨씬 정교하고 웅장합니다. 태왕릉의 규모는 장군총을 압도합니다. 기단부의 한 변이 66m나 되고 전체 높이는 14m에 달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구조입니다. 태왕릉은 전형적인 사해 5세기 고구려 왕릉의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태왕릉 주변에서는 광개토대왕 시대의 유물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금동 관장식, 철제 무기류, 중국 남조에서 수입한 도자기 등이 모두 사해 5세기의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미스터리가 등장합니다. 태왕릉도 이미 도굴되어 내부가 많이 훼손된 상태입니다. 설령 이곳이 광개토대왕의 무덤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고대의 무덤은 단순한 매장 시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역사서이자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거대한 상징입니다. 광개토대왕의 무덤을 찾는 일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무덤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1600년 전 고구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덤의 구조를 통해서는 고구려인들의 내세관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장품을 통해서는 당시의 공예, 기술과 대외 교류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벽화가 있다면 고구려인들의 일상생활과 사상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광개토대왕의 유해가 발견된다면 현대 과학 기술로 그의 실제 모습을 복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키와 체격, 건강 상태, 심지어는 죽음의 원인까지도 밝혀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까지는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현재 지안 지역의 고구려 유적들은 중국 정부의 엄격한 관리하에 있어 본격적인 발굴 조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 미스터리의 답을 영원히 알 수 없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역사학과 고고학의 발전으로 새로운 단서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컴퓨터 단층 촬영, 지하투시 레이더 같은 첨단 기술들이 고고학 조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이용하면 무덤을 훼손하지 않고도 내부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DNA 분석 기술의 발달로 설령 유해가 많이 손상되었다 하더라도 그 주인의 정체를 밝혀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사료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과 한국의 각종 유적지에서 광개토대왕 시대와 관련된 유물이나 비석들이 발견되고 있어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이 하나둘 밝혀지고 있습니다. 광개토대왕의 두 가지 미스터리는 단순히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역사의 가장 빛나는 순간 중 하나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퍼즐 조각들입니다. 39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그의 죽음의 진실을 안다면 우리는 고구려라는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당시 동아시아의 정치적 역학관계가 어땠는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무덤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1600년 전 우리 조상들의 찬란한 문화와 높은 정신세계를 직접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두 미스터리의 해결은 광개토대왕이라는 인물을 신화적 존재가 아닌 살아 숨쉬는 역사 속 인간으로 만나게 해줄 것입니다. 22년간 끝없는 전쟁을 치르며 동아시아 최강국을 건설한 정복자이자 동시에 39세의 나이에 아쉬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한 인간으로 말입니다. 지금도 중국 지안의 들판에는 수많은 고구려 무덤들이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그중 어딘가에 광개토대왕이 영원한 잠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어딘가의 연구자들은 오늘도 1600년 전 그 젊은 정복자의 마지막 비밀을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비밀들이 모두 밝혀지는 날이 올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 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미스터리들이야말로 역사를 살아있게 만드는 원동력이라는 점입니다. 완벽하게 밝혀진 역사보다는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들이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탐구 정신을 불러일으킵니다. 광개토대왕의 마지막 미스터리,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추구해야 할 역사의 진실이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조상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1600년 전 그 젊은 왕이 꿈꾸었던 것처럼 우리도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진실을 향해, 역사를 향해, 그리고 우리 자신을 향해 말입니다. 이것으로 광개토대왕의 마지막 미스터리를 마칩니다. 함께 이 긴 여행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